통정의 표시로 갑시다. 108조 108조 1항 간단합니다. 107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108조 통정의 표시는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그래서 의 부분에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는 비진의 표시 플러스 통정입니다. 비진의 플러스 통정. 그래서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통정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정. 당연히 무효이죠. 구별 개념으로서는 은닉행위가 있어요. 은닉행위. 숨겨진 행위죠. 숨겨진 행위는 유효합니다. 은닉행위는 옆에 유효.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식한테 아파트를 공짜로 주고 싶어요. 공짜로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겠죠? 증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식한테 공짜로 주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증여세 나온다. 네가 나한테 사는 걸로 하자. 아파트를 5억에 사는 걸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라니에요. 무효. 매매 계약은 무효. 허위 표시니까 허위. 예컨대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 아파트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해요. 증여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10억 매매계약서. 영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108조 1항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한 걸로 한다. 무효.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자식이 계속 폐륜행위를 해서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세요 할 때 매매계약 했으니까 10억 내놔라. 넘겨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러나 증여는 이게 숨겨진 행위죠.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걸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원래 증여하기로 했잖아요. 말로 해도 계약은 성립해요. 그래서 이 숨겨진 증여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예? 매매되죠. 허위로 했을 때 허위. 허위인 것이 증명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통정의 표시는 요건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비진의 표시와 상대방과 통정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넘겨보세요. 일단 법률 효과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무효, 동그라미 1번에 무효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제3자와의 관계라는 말이 있죠. 이 제3자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각각 을 사이에 A 아파트를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을이 이걸 팔아요. 병한테 전매 11억에 전매. 그래서 병이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을은 다시 병한테 팔았다. 현재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등기부에는 이제 이러한 권리 변동 관계가 기재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병이 유효하게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얘가 권리가 있어야 돼요. 얘가 소유자여야만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거죠.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매가 유효해야만
유효해야만 얘가 권리를 취득하고 얘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 대표적인 게 무효 배운 게 107조 1항 단서가 있었죠. 107조 1항 본문은 표시된 대로 유효하고 단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됐잖아요. 또 두 번째가 뭐였죠? 108조 1항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나와요. 109조 1항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110조도 마찬가지. 110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여기서도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어쨌든 이 법률행위가 107조에서 110조까지 등등에 걸쳐가지고 무효가 됐다. 라고 해봐요. 무효가 됐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얘는 등기를 믿었는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등기 믿은 건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물권법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병뿐만이 아니라 병이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넘겼을 때 얘네들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거래의 안전이 떨어지게 되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규정을 뒀어요. 특별 규정. 그게 2항입니다.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도 마찬가지. 109조 2항, 110조는 좀 나중에 볼 거고 이 2항에서 얘를 보호한다는 얘. 이 병을 보호해서 만약에 병이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 법에서 제3자라는 건 이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당사자 이외의자.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병이 이런 걸 몰랐다. 비징의 표시라는 걸 몰랐다. 통정허위 표시라는 걸 몰랐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걸 몰랐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걸 몰랐다. 선이라는 건 모르는 걸 말해요. 모르는 거. 몰랐다라면 병은 보호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108조이기 때문에 108조 2항에서만 검토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법리가. 그래서 양가로 이해해 보시면 제3자와의 관계가 나와 있죠. 108조 2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 쭉 밑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암기.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조문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측에 71페이지 여기서 제3자는 이제 누구냐? 첫째 줄에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자, 포괄승계인을 가로로 묶어주세요.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상속이나 합병이 포괄승계라고 했죠. 그래서 당사자와 법적으로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거니까 빼면 당사자 이외의자예요. 당사자 이외의자를 제3자라고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1, 이게 당연한 개념이고 둘째 줄에 그 허위 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토대로 거기에 쭉 몇 줄. 토대로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암기. 당사자 이외의자로서 그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이것을 제3자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판례가 제3자에 해당하면 이제 보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 세부적인 판례를 설명할 시간도 없고 이건 나중에 두 번째 순환 때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선의이면 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거기에 밑줄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과실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기만 하면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된다. 보호된다.
거기까지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는 앞에 비즈니 표시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소송행위나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우측에 보시면 75페이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동기착오라는 말이 있죠.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착오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추가되면 이제 법률행위 내용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넷째 줄에 보시면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표시의 동그라미 1. 표시가 있으면 아까 그 살인 도구로 시카를 산다고 표시한다고 했죠. 표시가 있거나 또는 니은에 보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의 동그라미 두 가지 암기하시면 돼요.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이 아닌데 그 예외적으로 동기를 표시했거나 또는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이 된다. 뭐와 뭐라고요? 표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을 때. 밑에 요건을 보세요.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법률행위 내용 거기에 동그라미 1, 중요 부분 동그라미 2. 착오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요건이 이제 세 번째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세 번째 요건은 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겨보시면 76페이지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 부분과 관련되어서 밑에 니은을 보세요. 재건축 아파트 설계 계약을 맺는데 건축사 자격, 거기에 밑줄 건축사 자격. 건축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무자격자예요.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요 부분이겠죠. 중요 부분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 비해서 7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의 니은 토지 매매에 있어서 시가의 동그라미, 시가에 관한 착오. 예컨대 그 토지가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시가를 몰라서 20억에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시가를 착오를 일으켜서 20억에 샀다. 취소할 수 있느냐? 시가에 관한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9조 1항 단서에 들어가 있어요. 단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109조 취소를 하려면 요건이 3개입니다. 109조 1항에 취소를 하려면 취소 요건 3개. 뭐였죠? 첫 번째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 암기.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3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8페이지에 목차 3번에 보면 효과 보세요. 효과.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과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취소 사유. 즉 취소권이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발생하겠어요? 취소권이? 표의자에게 발생해요? 상대방에게 발생해요? 표의자에게 발생하겠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둘째 줄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취소한 법률행위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리고 양가로 2번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역시 똑같습니다. 108조 2항과 마찬가지로 109조 2항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머지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다음 순환이고 여기까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